네버엔지 다이어트 글렌 리빙스턴 지음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식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때 꿀꿀이의 단순 공격은 이렇게 물리치면 됩니다. 그런데 식단 계획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서 꿀꿀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기에 식단이 너무 엄격해서 자주 허기지고 힘이 들거나 주요 영양소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가 바로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삼켜버린 꿀꿀이 죽이 다 소화될 때까지 조금 시간 간격을 두세요. 그렇게 이미 사과꽃이 드세요. 식단 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예전 완성본을 따로 저장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꿀꿀이의 의도로 변경된 부분이 발견되면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바꾸기로 마음먹은 세부 항목을 종이에 적은 뒤에 한동안은 진지하게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식단 계획의 이전 버전 중에 더 나은 것이 있는지 고려하세요. 꿀꿀이는 완벽하게 훌륭한 식단 계획을 망치려고 계속 모의 중이니 실수가 생기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꿀꿀이의 음모로 식단을 변경했다면 이전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이전 버전을 모두 저장해 두었다면 되돌리기는 전혀 어렵지 않겠죠? 세상 식단 계획을 재검토할 때 고려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부 허용 항목에 속하는 어떤 음식이나 음료 때문에 계속해서 말썽이 생긴다면 그 음식과 음료는 아예 절대 금지 항목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종초를 과하게 자극하는 어떤 음식은 맛이 너무 좋아서 조건이나 규칙으로 절제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하지만은 특정 음식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도 그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지키기가 오히려 쉬워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단 계획을 재검토하는 시간 동안에는 기존의 규칙이 아무리 불완전하다고 해도 일단은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꿀꿀이는 폭식의 기초가 되는 무정부 상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정부부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부재. 기억하세요. 우리는 실수를 했을 뿐이지 뇌수술을 받아서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손, 발, 다리, 입, 혀를 조절하는 능력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신의 저주를 받아 잘 먹지 못하게 된 것도 아니고요. 외계인에게 납치되어서 뇌의 전극을 이식받고 꿀꿀이 죽만 먹도록 세뇌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규칙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입에 음식을 넣는 전체 과정을 책임질 사람은 100% 자기입니다. 100%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책임질 사람은 나무에 좋은 정자가 이렇게 있군요. 좋아요. 자, 식단 계획을 재검토할 때 고려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부 허용 항목에 속하는 어떤 음식이나 음료 때문에 계속해서 말썽이 생기다면 그 음식과 음료는 아예 금지사항을 앞에 읽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식단 계획을 재검토하는 시간 동안에 기존의 규칙이 아무리 불완전하다고 해도 일단은 규칙을 지키자. 기억하세요. 우리는 실수를 했을 뿐이지 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나도 모르게 폭식을 한 경우에 제일 먼저 실수의 원인에 대한 진지하게 분석하자.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폭식하지 않기 위해서 폭식 안 하기, 폭식하지 않기 위해 폭식 안 하기. 두 번 다시 폭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폭식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우리 안에 꿀꿀이는 우리가 다른 식으로 생각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테니까요.
특히 폭식한 직후라면 더욱더 그렇고요. 꿀꿀이를 우리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식단 계획을 완벽하다고 여기는 동시에 필요할 때에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자세를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는 계획에 집어넣어서 활용할 수도 있죠. 역설적인 주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이 역설에 대해서 다루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식. 폭식의 전과 후에 요구되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롭다고 느끼고 폭식 후에 회복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도구를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워크북과 mp3 파일을 준비하여 폭식 이후 자신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신감을 재설정하는 과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식단 계획은 원하는대로 바꿔라. 식단 계획은 신중하게 세우던 식단 계획은 이게 뭐 이렇게 딱 자리를 해서 신선 노름할 수 있는 자리가 있군요. 여기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식단 계획은 원하는 대로 바꾸라. 신중하게 세우던 식단 계획에서 어긋나는 음식은 한 입만 먹어도 폭식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이후에 저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불가능한 기준을 세웠다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폭식하게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절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비난의 밑바닥에는 식단을 조절하던 누군가가 실수를 하는 순간에 본격적으로 흥청망청 음식 잔치를 시작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취해야 할 좀 더 이성적인 행동은 이미 망쳤으니 남은 하루는 그냥 포기하고 마구 먹어버리자 하는 마음이 꿀꿀이의 꽥꽥 소리라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꿀꿀이를 우리에 집어넣고 다시 시작해야 하겠죠? 5초, 5분, 5개월, 5년 전에 무슨 일이 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나머지 치아를 모조리 망치로 때려 부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양궁 선수가 딱 한 번 과정 중심을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나머지 하드를 전부 아무렇게나 쏘아버려야 할 이유도 없고요. 실수로 난로에 살짝 손을 떼었다고 해서 계속 난로에 손을 가둬댈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건강하게 사는 데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식단 계획을 벗어난 한 입은 무조건 폭식이다라는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의 식단 관역은 흐릿하고 모호해질 겁니다. 그리고 타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관역을 맡길 수 있죠? 이렇게 간식 자체가 무조건 폭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애매모호한 관역 철학에 속지 않기.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관역의 방향만 제대로 겨누면 된다고 말하지만은 관역이 애매모호하면은 관역을 눈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보다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지 않을까요? 관역의 중심에 선명한 경계선을 그리면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의 존재에 바로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관역을 조정하고 한 번 더 시도하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명중률은 반드시 더 높아질 테고요. 애초에 겨누기를 할 수 없다면 명중률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완벽해지려 하기보다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하고 규칙보다는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애매모호한 관역 철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정확한 것을 향해서 제대로 겨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경기가 처음부터 불리하게 조직되어 있다면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밥주걱으로 머리통을 계속 내리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말도 안 되죠. 저는 주걱으로 때려서 상처가 난 머리통을 움켜쥐고 응급실로 데려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저만의 식단 관역을 정확히 겨냥할 것입니다.
저는 간역의 중심이 어디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설령 한번 망쳤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시도할 거예요. 제 안에 꿀꿀이는 이런 계획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덕분에 아주 큰 확신을 얻었죠. 저와 꿀꿀이 둘 중에서 하나가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그게 누가 될지는 여러분도 이미 알겠죠. 신중히 결정한 식단 계획에서 벗어난 한 입은 틀림없이 폭식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같은 음식을 한 입 먹은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즉시 행동을 멈추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면 괜찮습니다. 계획에서 어긋난 일을 저질렀으니까 실컷 먹어버리자라는 논리는 순전히 꿀꿀이의 생각이 뭐라고 무시해버리세요. 덧붙여 아예 한 입도 먹은 적이 없다면 논란의 여지도 없는 문제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식단 조절 과정을 분석할 때 작은 실수와 본격적인 음식 파티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번 다시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서너 번씩 무너지고 일어서기 반복하죠. 이런 관점에서 지난 일을 반성하고 다음에 같이 말하는 자세는 식이 조절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조만간 다시 폭식하게 될지 몰라. 하지만 예전보다 난 훨씬 덜 먹게 될 거야. 실제로 네버 빈지 어게인 비법을 실천한 사람들 대부분은 본격적인 광란의 음식 파티를 하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음식을 면히 먹고 식단 계획에서 벗어난 네버빈지 다이어트가 네버빈지 어게인 같은 말로 쓰였네요. 자, 작은 실수를 했을 때와 꿀꿀이가 제멋대로 날뛰며 엄청난 칼로리의 음식을 아기 먹게 되었을 때는 같은 상황이 아님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식단 계획을 지키는 중인지 식단 계획에서 벗어난 것인지 그 사이에 선을 애매하게 정해놓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 구멍이 생겨서 꿀꿀이가 뛰어들게 될 겁니다. 식단 계획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바꾸세요. 식단 계획을 바꾼다는 개념에는 커다란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른 한편 식단 계획의 모든 과정에는 실험과 학습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과정에 포함하고 실수로부터 배울 점도 찾아야 하고요. 시간에 따라서 진화하는 식단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진지한 반성 후에 변경하기.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의 주치의가 새로 발표된 연구 논문 하나를 알려줬는데 기존 저장과는 달리 과일은 지방이 많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더 빠르게 신진대사를 일으킨다는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제가 지켜온 과일을 먹을 때는 반드시 견과류를 함께 먹는다는 규칙이 사실은 역효과를 내고 있음을 의미했죠. 본래 규칙의 의도는 혈당 부하 지수를 낮게 유지하고 유전적으로 높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논문대로라면 이 규칙을 고수하는 일은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꼭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비슷한 사례로 좋지 않은 음식인데 사람들이 꿀꿀이 죽으로 분리하기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 식품 회사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내부 보상 정책을 강하게 자극하는 저렴한 음식을 개발하고 그럴듯한 포장으로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꿀꿀이들은 변형된 형태의 규칙을 끝도 없이 제한하며 그 음식을 조건부 허용 항목에 놓자고 끈질기게 조릅니다. 녀석은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이번에는 규칙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꿀꿀이가 조금만 쏘기려고 할 때 쏘지 말자. 식사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가능하면 크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들 똑같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아야 좋은 식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실험을 통해서 고유의 건강한 욕구와 독성에 있는 쾌락을 쫓는 꿀꿀이의 충동을 그려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을 통해서 은이라도 우리는 식단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꿀이는 절대 그러지 않겠죠. 두 번 다시는 바꾸지 않을 것처럼 착실히 따르던 식단 계획이라 할지라도 바꿔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생기면 상황에 맞게 식단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꿀꿀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폭식이 이성적인 행동인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단의 변화가 꿀꿀이 때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식단 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다음에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뭔가요? 되돌아가야 할 때를 대비하여 기존 계획 식단을 잘 보관하고 있나요? 꿀꿀이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정부 상태를 좋아합니다. 법률을 폐지하는 상황에서도 원래의 법규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꿀꿀이가 아닌 사람이 해야 할 일이죠. 변경할 상황에 대해서 종이에 적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보았나요? 꿀꿀이는 계획의 대부분을 서둘러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계획을 한번 짰으면 그 계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꿀꿀이는 자꾸만 바꾸도록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래 고민하고 자기가 바란 대로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법 개정을 곰곰이 반성하고 분석해야 할 심각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지혜롭고 건강한 선택을 위해서 만족감을 보려할 줄 알지만 꿀꿀이는 즉석의 쾌락을 위해서 조사간 변경을 원하죠. 그러니까 법을 그냥 너무 쉽게 바꿔서 그냥 엉망진창 국가를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변경 사항 자체를 매우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식단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법처럼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꿀꿀이는 사실상 명리하고 충동적이 쉬운 애매하게 저열된 변화에 찬성할 거예요. 계획을 바꿔야 하는 이유, 즉 변경 사항 자체가 아니라 바꾸려는 이유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나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는 꿀꿀이에게 조정당해서 결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꿀꿀이가 주로 하는 대답은 맛있으니까 매우 유치하고 원초적인 이유이죠. 꿀꿀이는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바꾸기 전에 새로운 변화로 인내 몸의 영양 상태, 행복과 편안함의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기 바랍니다. 계획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확신하나요? 계획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확신하면 생각해보자. 식단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꿀꿀이의 단순 공격, 즉 미처 인식하지 못한 꿀꿀이의 깨끗 소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폭식과 연관된 감정의 생리학적인 혼란 때문에 어딘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쉽죠. 그럴 때는 기존의 식단 계획을 다시 시작하고 100% 철저히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폭식을 한 직후에 계획을 변경을 고려 중이면 우리 몸이 꿀꿀이 적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나요? 꿀꿀이 적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의 생물학적인 기하 메커니즘은 꿀꿀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몸이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폭식을 한 직후가 아니라고 해도 최소 2-3일의 시간 여유를 갖고 위의 질문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 꿀꿀이에게 쏘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서 점검을 하자.